6월 22일 KBA 뉴스브리핑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6.7명으로 앞선 2주 평균 39.6명보다 증가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율도 종전 8.1%에서 10.6%로 상승했습니다. 방역망이 관리하지 못하는 환자도 2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이 대전과 전북으로 확대되고 있고 최근 확진자 중 절반이 50대 이상이어서 중증 환자가 증가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병상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대구 경북에서 경험한 병상 부족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입원 대신에 재택 또는 생활치료시설로 전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가 감염병 대응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19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진료는 어쩔 수 없는 수단이지 해법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태도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김 이사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진료를 예로 들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가 됐다고 발표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원격 진료 역시 결론을 다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식으로 되질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이사는 의료계는 정부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만 서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의사가 놓은 봉침을 맞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근처에 있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처치에 나섰다가 유족으로부터 9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당해서 논란이 됐었죠.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려던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응급의료 행위를 했다가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의료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거라며 선의로 응급의료를 한 의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민형사상 소송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또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의료기관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올라왔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낸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은 규모가 작은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자진 폐업할 경우 정부가 경제적 손실분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지원 대상엔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됩니다. 의협은 영세한 사업자의 피해 교제를 위한 바람직한 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선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법 취지에 맞춰 의료기관이 우선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의원에서 산삼약침이란 걸 맞으신 분들 그동안 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혈맥약침은 한의사들이 암 환자에게 좋다고 광고하는 정맥주사인데요. 1개월에 100만 원 이상 드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 대법원은 이 혈맥약침술에 대해서 신의료 기술평가로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기 전까진 환자한테서 비급여 비용을 받으면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혈맥약침술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환자가 이미 사망했어도 유족들이 대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평원은 혈맥약침술로 환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 상당한 금액으로 추정된다며 진료비 확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